진짜 불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오늘은 시작 전에 캔들적인 얘기보다 조금 큰 장기 관점에 대한 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인 만큼 공을 많이 들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귀해보면 동그라미가 맞았던 부분 그리고 X가 틀렸던 부분이죠. 여기서 제가 좀 많이 크게 틀렸죠. 최근 영상에서 제가 사과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맞춘 거 좀 해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매매법은 이런 중장기 방향성에 상관없이 방향성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확실한 손절 라인으로 하루에 매매를 끝내버리는 데이 트레이딩이죠. 5분 캔들 매매법이 제 핵심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영상 업로드 이후에 5분봉 캔들로 타점을 7개 공유를 했는데 6번이 맞고 1번이 틀렸죠. 그래서 6승 1패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제 텔레그램 관점방에 남아있고 제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은 다 직접 눈으로 보셨던 내용입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캔들 매매 10%도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캔들 매매가 얼마나 승률이 높고 또 스트레스 없이 매매할 수 있는지 같이 여러분들도 텔레그램에 오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장기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숏 관점을 보니까 제가 포지션이 없으니까 계속 숏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물 현물을 둘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매매법은 캔들 매매가 거의 7에서 80%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중기 포지션은 없어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기는 방향성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현물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물은 알트 물려 있어요. 꽉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저도 대불장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중기 포지션은 어차피 없고 알트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이 없어서 숏 관점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장기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차트를 크게 놓고 정말 많이 고심을 했어요. 지금 뭐 미국 대선이다 뭐다 호재밖에 없죠. 중국 돈 풀기부터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조정 없이 쭉쭉쭉 가는 임펄스가 나올 걸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의 임펄스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대전제는 파동의 시작점을 이렇게 조정파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대를 해보면 물론 파동의 시작점이 이런 데일 수도 있겠죠. 와이파이에 나오는 삼각 수렴 이후에 분출. 근데 사실 큰 그림에서는 파형을 단순하게 봐야 맞을 때가 맞는데 굳이 여기 멀쩡한 저점을 놔두고 여기를 파동의 시작점으로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이 왼쪽 동그라미를 파동의 시작점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쳐진 이 파동을 첫째로 리딩 다이아고날로 해석을 해볼게요. 리딩 다이아고날은 오른쪽처럼 처음에 1, 2, 3, 4, 5로 5개의 파형으로 나오고 ABC 조정, 다시 1, 2, 3, 4, 5, 5개의 파형, ABC 조정, 다시 1, 2, 3, 4, 5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리딩 다이아고날이 언제 나올까? 대상승장 초입에 많이 나옵니다. 2022년 11월 22일 최저점을 찍고 대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리딩이 나왔죠.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때였나요? 이때 대불장 스타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리딩이 나왔죠. 오파가 짧긴 했지만. 그래서 항상 대불장의 스타트에는 이 리딩 다이아고날이 잘 나와요. 근데 이 리딩 다이아고날의 특징을 알아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1번, 3번, 5번이 임펄스를 이루느냐. 그리고 상승 쐐기 모양을 만드는데 마지막 이 5번째 파동이 이 쐐기선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가지 조건을 봐요. 먼저 20년도 불장에는 1파가 임펄스 맞고요. 3파가 맞고 5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파동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쐐기를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22년 불장도 마찬가지로 1번과 3번과 5번 5번은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1번과 3번은 임펄스 파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5파는 이 추세선에 닿지 않았죠. 자, 그럼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리딩 다이아고날에 해당이 된다면 그 두 가지의 둘 다 찝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지막 5파동이 초과로 이탈을 해버렸죠. 이런 케이스가 리딩 다이아고날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로 임펄스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확대해보면 명백한 3개의 파동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일단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리딩 다이아고날의 확률이 좀 적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리딩 다이아고날이라 할지라도 지금 5개의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먼저 한 번에 조정을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저는 여기 저점부터 올라온 파동을 A, B, C에서 C가 아직 안 끝났거나 W, X, Y에서 Y가 끝났거나 둘 중 하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둘 다 큰 관점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만약 여기가 A, B, C라면 C가 아직 안 끝났겠죠. C가 이렇게 엔딩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야겠죠. 자, 그러면 A, B, C든 W, X, Y든 결과적으로 뭐 한 파동 내려갔다가 더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났거나 이건데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첫째, 마지막 엔딩 다이아고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파동을 형성하고 큰 폭의 하락을 겪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흘러갔을 때 비트코인이 뭐 15만, 20만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엔딩은 불장의 끝에서 나오죠. 3-5파나 5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파동 형성이 이렇게 1, 2, 3, 4가 여기서 끝나고 5가 진행 중이어서 5가 마지막 파동이 돼야 될 텐데 뭐 물론 5 이후에 한 번 더 살짝 내렸다가 다시 조금 올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5파동의 크기가 가장 길게 나왔을 때가 최저점, 그러니까 여기 1파동의 길이의 1.618배가 최대입니다. 그럼 피보나치를 재보면 73,000, 많이 가봐야 한 75,000에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15만 달러, 20만 달러의 불장은 당연히 없는 거죠.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이렇게 파형이 진행돼도 여기 부분에서 알트들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과거 차트에서도 불장의 마지막 이쪽 부분에서 알트들이 튀었죠. 여기가 바로 엔딩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알트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형태로 흘러간다면 만약 이런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을 때 알트들이 폭발적인 힘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불장은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파동이 ABC일 때 생각할 수 있는 파형은 여기까지가 A파고 올라온 게 B파고 C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전체 파형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이 C가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불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꿔보면 일봉 이상의 큰 차트는 로그가 맞을 때가 많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큰 폭으로 온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5파가 연장되는 강한 임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BC로 내려왔을 때 여기 최저점부터 올라온 파동이 이렇게 1, 그리고 2, 3, 4, 5로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임펄스에서 이렇게 3개의 파동의 길이가 다 비슷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5파 연장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파 연장 시나리오의 특징은 여기 1파와 그리고 3파가 규모와 시간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4파가 시간이 길고 오래 걸리며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5파가 이렇게 가장 길게 나오는 시나리오죠. 이 5파 연장 임펄스에서 이 4파의 조정 깊이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2파와 3파를 피보나치 쟀을 때 0.5에서 618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 친 부분 43,000에서 37,000 사이가 되겠죠. C가 이런 부분에서 멈춰주면 5파 연장 임펄스의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내년의 대불장을 볼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임펄스로 생각을 하고 큰 조정 없이 이렇게 대불장을 가는 임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파동의 시작점을 여기로 보고 있고 리딩 다이아고날이나 아니면 ABC나 WXY 세 가지인데 리딩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은 낮지만 조정을 받고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 가장 비중으로 두고 있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은 이런 식으로 ABC나 WXY 조정파고 이 조정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한 번에 큰 하락이 있을 텐데 그 하락 이후에 엔딩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서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거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탈자리 안 주고 가는 그런 불장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파동 형성 같은 게 저는 이대로 불장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파동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 생각이 틀려서 이렇게 진짜로 임펄스로 크게 쏴주면 저도 들고 있는 현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웃으면서 불장이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수익을 같이 즐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관점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다음에는 캔들과 같이 함께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